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락 마감을 하면서 주말 좀 편치 않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벤트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CPI 물가지수 발표였는데 금요일날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8.3%였거든요. 근데 8.6%로 상회를 하면서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았고요. 만약에 하회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건데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다. 그래서 41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었다고 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금리를 좀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게 되면은 이제 6월 15일 날 있을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FOMC 회의인데 이제 당초 뭐 0.5bp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0.75까지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미국 경기도 미국 경기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감이 많은 상황이에요.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모두 이제 쌍둥이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 25년 만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튼 좀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고요. 일단은 뭐 나스닥이 11,000포인트 바닥 구간을 위협하러 다시금 좀 내려왔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가정을 했던 나스닥의 추가 조정 한 10%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10,000포인트 되거든요. 야, 엊그제 나스닥 10,000포인트 돌파했다고 막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16,000을 찍고 다시 10,000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대세 상승장의 어떤 꼭지를 찍고 시장이 하락장으로 접어든 지도 생각보다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증시도 보면은 작년 한 여름, 가을쯤에 이제 꼭지를 만들어내고 지금 어느덧 정말 곧 하락장이 지속이 된 지도 1년 다 되어 가는 거니까 뭐 이제 단순한 사이클로만 우리가 좀 보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하락 사이클을 끝내고 코로나 대세 상승장이 2년 조금 안 되게 사이클이 좀 상승장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하락 사이클로 다시 접어들었다고 치면 앞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될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될 수가 있겠다라고 단순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사이클, 상승 사이클, 또다시 하락 사이클,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발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견뎌야 될 시간적인 고통이 좀 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앞으로 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시황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너무 뭐 길게 다뤄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제 방송 이제 테마 위주로 뉴스 위주로 좀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먹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하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 한번 살펴보고요. 어찌됐건 이제 뭐 전쟁 리스크, 인플레 뭐 이런 거 다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 같은 뭐 뉴스들이기 때문에 CPI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미리 좀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식량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날 이제 제가 방송을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식량난 테마가 재료 소멸일까?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는 저는 이제 CPI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고 나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재료가 쓰여질 수 있는 쪽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정해원방도 고려산업을 요때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한 8,000원 구간에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뭐 그 이상으로 한번 크게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가 요날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중에서 최근에 이제 한일사료랑 고려산업이 가장 요렇게 세 종목, 고려산업, 대주산업, 한일사료 이렇게 세 종목이 탄력이 가장 좋다라고 장중에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날 추가 매수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양봉을 뽑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서 약간 이제 대장 역할은 고려산업이 하는 것 같았고, 시간에서도 한 3%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식량난 테마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CPI 이거 물가에서 좀 높게 나오려나 보다, 상회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습니다. 미리. 아무튼 이제 뭐 물가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일단 식량난이 좀처럼 해소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뉴스들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가뭄이나 폭염에 대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져서 재료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뭐 식량난 테마도 그렇고, 지금 유가도 120불 넘어서 가지고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죠. 우리 휘발유 가격도 2000 지금 20원, 30원 그렇던데. 보면은 뭐 최고치에서 뭐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원자재, 뭐 유가 중앙에너비스도 잠깐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일단은 좀 죽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져가다가 요렇게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겠고, 금요석유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스 관련주 GSE도 뭐 사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금 이제 드리워진다라고 하면은 원자재나 이제 쇼티지 관련해 가지고도 뭐 재료가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뭐 GS 글로벌은 근데 목요일 날 이미 이제 석탄 관련해 가지고 뉴스 나오면서 한 차례 파동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아 나갈 수 있을지. 그다음에 태경 케미칼 탄산 쇼티지 뭐 뉴스 있습니다. 그래도 뭐 뽑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수 있을지 일단은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이제 장 초반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식량난 관련주라고 보고 있고,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한일사료 요 정도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가스 뉴스도 조금 떠 있었고요. 가뜩이나 이제 연료난이 심각한데, 미국 가스 수출 시설 화재로 인해서 뭐 3주 정도 폐쇄가 됐다. 뭐 이런 경우 예전 같으면 이제 뭐 GS 같은 애들 갭 좀 뛰었다가 뭐 죽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가스나 유가 애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양봉이 하나 좀 이제 뽑아주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시멘트 관련 뭐 뉴스가 좀 있긴 했었는데, 고려 시멘트도 그냥 좀 힘이 그렇게 얘도 이제 뽑고 죽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한 이 정도 가격대는 넘기면서 양봉이 좀 출현하면 이 가격대 한 4만 원 가격대 넘기로 한번 트라이하러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고 종목들 한번 흐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탄산 말씀드렸고, 그다음 제 이제 다음 주 관심 테마는 원숭이 도창이에요. 얘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죽기는 좀 힘들다. 지금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을 이제 영국에서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지금 뭐 미국도 감염 환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뉴스 있었죠. 물론 이제 파급력 자체로는 한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오면 얘네는 뭐 그냥 거의 무조건 아마 상한가 혹은 20% 이상짜리 장대 양봉은 무조건 뽑아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일단 뭐 녹십자 MS도 그렇고요, 미코바이오메드, 파미셀,
저는 이제 지금 요렇게 세 종목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차백신 연구소랑도 최근에 보면 약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인데, 일단 녹십자 MS랑 차백신 연구소, 저는 요 두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연구소도 보면은 요때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뽑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고점에서 눌러놓고 최근 이 3일 동안의 흐름이 수상하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좀 넘어서면서 요렇게 12,000원에서 이제 전고점이 12,000, 얘가 13,000원 정도 되겠죠. 이때까지 한번 재차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다시 좀 눌렀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파미셀도 지금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저는 뭔가 주가를 한번 부양시킬 수 있는 뉴스가 발생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착배식 연구소도 수상하죠. 뽑고 이 구간에서 죽여놓고 지금 계속 여기서 좀 누르고 있는 모습. 하지만 저점은 지금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 가격대를 이렇게 뚫어주고 또 뭐 10,000원 정도에서 저항 구간이 있다가 10,000원까지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방산주들 조금 올라왔다가 금요일날 일단은 조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지금 뉴스는 이제 7차 핵실험을 결국에는 이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방산주들은 흐름이 좀 이어질 건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이제 10일은 좀 지났으니까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뭐 7차 핵실험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뽑았기 때문에 일단 한일단조가 대장으로 보고, 여기 이제 이 저항대를 넘겨놨고 여기서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서 방산주들도 눌림목 공략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최근에 뭐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봇과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러스 뭐 로봇주들 최근에 좀 같이 볼만한 게, 일단은 자율주행 쪽에서는 뭐 모트렉스가 일단 뭐 무증 이슈도 좀 있었어가지고 탄력이 굉장히 이제 좋은 상황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뭐 모바일 어플런스, 인포뱅크 이런 애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슈팅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방송에서 언급 드렸던 게 아마 이쯤 될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바닥권에서 좀 차트를 잘 만들어 놓고 있는 애들이 많고, 그 중에서 자율주행, 예전에 그 애플카 테마로 한번 많이 올랐었던 애들이 차트가 좋아 보인다. 얘네는 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튀어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율주행 이슈를 가지고 일단 한번 튀어주는 모습. 근데 조금 뭐 아쉽긴 합니다. 모트렉스는 약간 이제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인포뱅크 얘네들이 장대 양봉을 좀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로 금요일날 죽고 말았어요. 여기서 이제 아무튼 조금 아쉬워요. 조금 더 갭을 좀 높게 띄운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도지 형태로 나와줬으면 약간 매집봉의 형태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분봉상의 흐름도 그렇고,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질질 흘러내리다가 이제 갭 띄우고 만들어냈던 이런 저점 구간을 지켜내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금스금 돌아나가고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다시 만들어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다면 당분간 얘네는 이제 단기 재료 소멸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쳐다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뭐 로봇주들은 지금 사실상 로보티즈가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방문 관련해 가지고 요것도 제가 재료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뭐 수요일인가 재료가 이미 6월 8일이었어요. 근데 뭐
딱히 반응을 안 하길래 뭐 재료가 좀 약한가 안 움직이려나 생각했는데 다음 날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추세를 조금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직까지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휴림 로봇인데 솔직히 조금 높죠.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뭐 좀 뭔가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애는 뭐 SP 시스템이나 이런 식으로 뽑고 죽이고 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는지 차트 만들어 가는지 좀 볼 필요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보티즈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SP 시스템이랑 로보티즈, 휴림 로봇은 너무 높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약간 신선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이재명, 오세훈, 김동연 좀 너무 이제 지루하죠. 근데 한동훈 테마는 조금 신선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금 관련주로 불리는 게 오파스넷이랑 부방이랑 극동유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오파스넷도 금요일날 상승 이유가 사실은 뭐 그렇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얘가 5G 관련주인데 어쨌든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애들이 다 지금 모습이 좋아가지고 한동훈 관련주도 조금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영화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합니다. 쇼박스도 좋죠. 그래서 이 구간대 뚫어주면 아마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막 갈 수는 없겠지만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할 때 잘 버티던 애들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CJ, CGV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는 분명하고, 거기서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범죄도시 2 이제 직접적인 재료 관련주인데 얘가 이제 뽑아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제일 처음 범죄도시 2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첫 천만 영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요날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그 후로 한 10%가량 상승이 나왔고 일단 지금은 시장 대비 강한 정도?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뉴스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고 뉴스 나오면서 죽는 경우가 있고 슬금슬금 오르다가 뉴스가 발생이 되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재료 소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천만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이제 천만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은 뭐 재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이제 쇼박스나 CJ, CGV 쪽으로 접근을 뭐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 산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게 좀 끌고 가면서 봐야 될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이제 NPC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 보시면은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뽑고 죽여놓고 여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다시금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뭐 뉴스는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주목해야 될 테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니 말씀보다는 뭐 다뤄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두 개 있거든요. 지금 CIS가 매각 이슈가 나왔죠. 최근에 이제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CIS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다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좀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몸집이 좀 너무 크죠. 얘가 시가총액이 한 뭐 4조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이제 허재명 대표이사가 지분을 내놓은 게 53%거든요. 그러니까 4조에서 한 뭐 2조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3조예요. 그러니까는 뭐 프리미엄이 뭐 50% 가까이 붙은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조금 뭐라 할까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겠다. 지금 이제
최근에 대장주는 일진홀딩스잖아요. 일진홀딩스. 그래서 일단 뽑고 죽여놓고 다시 이제 뽑으면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는 갈 텐데 얼마나 좀 이슈가 될지는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롯데, SK, LG 요 정도 있다가 지금 포스코는 불참 의사를 좀 밝혔고요. 일단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일진 머티리얼즈보다는 CSI를 조금 더 좋게 보는 건 뭐냐면 그래도 얘네는 좀 가벼워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이사가 보유지분 29%를 매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30% 치면은 그냥 한 3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3천억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니까 아까 방금 3조랑 10배 차이 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LG 엔솔이랑 삼성 SDI, 노스볼트, CATL 뭐 다 납품 중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어떤 이슈가 더 흥행을 할 건데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보다는 CIS가 좀 더 흥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CIS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GB홀딩스인데 얘네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랑 ST 리더스 프라이빗 에쿼티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기 때문에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랑 이제 같이 관련주로서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랑 한화 등 뭐 한 20여 곳에서 이제 인수의향을 내비쳤고요. 지금 6월 말이 이제 매각 일정이 되니까 일정도 한 1에서 2주 정도 남았다고 치면은 재료로서 움직이기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봐서 저는 CIS의 지금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매집봉이 좀 될지 이대로 죽을지 이제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 캔들 좀 지켜보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죽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버텨내면서 이 매집봉을 잡아먹는 형태로 시세를 한번 다시 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만약에 양봉이 출현하면 굉장히 해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아서 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쌍용차 인수 재료가 다시 한번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쌍방울이랑 KG 컨소시엄이랑 둘이 이제 대결을 좀 하다가 우선 매수권자가 이제 KG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쌍방울이 써낼 때 이제 금액 자체는 사실 3,800억으로 더 높게 썼는데 이제 KG 컨소시엄의 자금 증빙이랄지 실제 조달 가능 능력을 봤을 때 KG 컨소시엄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우선 매수권자로 선정이 되면서 약간 단기적으로 이제 쌍용차 인수 테마가 마무리되는 듯 싶다가 다시금 이제 그러니까 쌍방울이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인수위항서를 다시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쌍방울이 이번에 그러면 얼마를 써낼 것이냐? 한 4천억 정도를 써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좀 유력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걸 이제 인수 매수권자인 KG 컨소시엄이 보고 인수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인수 제안서 마감일이 6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한 1에서 2주 정도 이벤트 날짜가 있는 거니까 당분간 충분히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뭐 쌍방울은 24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음 주까지 이제 제출할 거다. 그러니까 뭐 보강을 하겠죠. 실제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도 확보를 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재료가 충분히 될 것 같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더 KG 그룹 쪽이 좀 더 유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만 봐도 사실은 제 눈에는 KG ETS가 훨씬 좋아 보여요. 보시면 일단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는 시세를 내놓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을 이제 넘어서려면은 한
여기 이제 최소한 10,000원을 확실히 돌파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월요일날 나왔던 이 음봉을 이겨내는 봉이 출현이 되어져야 뭔가 좀 다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KG ETS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뽑고 죽이고 다시 얘는 아마 20,000원을 넘기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영역의 파동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KG ATS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이 테마는 접근을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